안녕하세요. 바퀴톡톡의 전속 성우, 보아라고 해요. 가끔씩 버벅대더라도 예쁘게 봐주세요. 2번 이상 보신 분들은 재생 속도를 1.25배속 이상으로 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듣기만 해도 외워지는 기출문제 30. 지게차 운전 기능사 필기 제 1회 시작합니다. 1번. 실린더 벽이 마멸되었을 때 발생되는 현상은 1. 기관의 회전수가 증가한다. 2. 오일 소모량이 증가한다. 3. 열효율이 증가한다. 4. 폭발압력이 증가한다. 정답은 2. 오일 소모량이 증가한다. 실린더 벽이 마멸되면 피스톤과의 틈이 생겨 오일이 유출돼요. 2번.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은 1. 라디에이터 코어의 막힘. 2. 냉각장치 내부의 물때 과다. 3. 냉각수의 부족. 4. 엔진 오일량 과다. 정답은 4. 엔진 오일량 과다. 엔진 오일량이 부족해야 기관이 과열해요. 3번. 사행정 사이클 기관의 행정 순서가 옳은 것은 정답은 1. 흡입, 압축, 동력, 배기 또는 흡입 압축 폭발 배기예요. 4번. 디젤 기관에서 에어클리너가 막혔을 때 발생되는 현상은 정답은 3. 배기색은 검고 출력은 저하된다. 배기색이 정상일 때 무색 또는 담청색이고 엔진오일이 유입되면 회백색이 돼요. 5번. 디젤 엔진에 사용되는 과급기의 주된 역할 설명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1. 출력의 증대. 2. 윤활성의 증대. 3. 냉각 효율의 증대. 4. 배기의 정화. 정답은 1. 출력의 증대. 과급기는 흡기관과 배기관 사이에 설치되어 실린더 내의 흡입 공기량을 증가시켜 출력을 증대시켜요. 6번. 기관에서 윤활유 사용 목적으로 틀린 것은 1. 발화성을 좋게 한다. 2. 마찰을 적게 한다. 3. 냉각작용을 한다. 4. 실린더 내의 밀봉작용을 한다. 정답은 1. 발화성을 좋게 한다. 발화성은 불이 발생하는 성질인데 좋으면 큰일 나겠죠? 7번. 디젤 엔진의 연소실에는 연료가 어떤 상태로 공급되는가? 1. 기화기와 같은 기구를 사용하여 연료를 공급한다. 2.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3. 가솔린 엔진과 동일한 연료 공급 펌프로 공급한다. 4. 액체 상태로 공급한다. 정답은 2. 노즐로 연료를 안개와 같이 분사한다. 디젤 엔진은 압축된 공기에 연료를 안개 분사해서 착화시키는 압축 착화 방식이고 가솔린 엔진은 혼합연료에 스파크를 튕겨서 점화하는 불꽃 점화 방식이에요. 8번. 기관의 냉각팬이 회전할 때 공기가 불어가는 방향은 1. 방열기 방향. 2. 엔진 방향. 3. 상부 방향. 4. 하부 방향. 정답은 1. 방열기 방향. 열을 방출하는 곳으로 공기를 불어야 냉각 효과가 있겠죠. 9번. 기관의 예방정비 시에 운전자가 해야 할 정비와 관계가 먼 것은 1. 딜리버리 밸브 교환. 2. 냉각수 보충. 3. 연료 여과기의 엘리먼트 점검. 4. 연료 파이프의 풀림 상태 조임. 정답은 1. 딜리버리 밸브 교환. 딜리버리 밸브는 디젤 엔진에서 연료 분사 후 연료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데 밸브 교환은 전문가가 해야 될 일 같아요. 10번. 디젤 기관에서 연료의 착화성을 표시하는 것은 1. 옥탄가. 2. 부탄가. 3. 프로판가. 4. 세탄가. 정답은 4. 세탄가. 옥탄가는 휘발유의 성능 특성을 나타내는 수치로 노킹에 대한 저항성을 의미해요. 옥탄가는 휘발유, 세탄가는 경유. 11번. 유압 회로에 흐르는 압력이 설정된 압력 이상으로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밸브는 1. 감압 밸브. 2. 릴리프 밸브. 3. 시퀀스 밸브. 4. 카운터 밸런스 밸브. 정답은 2. 릴리프 밸브. 릴리프 밸브는 압력 유지, 시퀀스 밸브는 액추에이터의 작동 순서를 제어하는 밸브. 특히 릴리프 밸브는 무조건 시험에 나오니까 잘 외워두자고요. 12번. 기관의 밸브 오버랩을 두는 이유로 맞는 것은
1. 밸브 개폐를 쉽게 하기 위해. 2. 압축 압력을 높이기 위해. 3. 흡입 효율 증대를 위해. 4. 연료 소모를 줄이기 위해. 정답은 3. 흡입 효율 증대를 위해. 13번. 전기장치에서 접촉 저항이 발생하는 개소 중 가장 거리가 먼 것은 1. 배선 중간 지점. 2. 스위치 접점. 3. 축전지 터미널. 4. 배선 커넥터. 정답은 1번인데 배선 중간 지점은 연속적으로 이어진 부분이라서 접촉 저항이 발생하기 어렵겠죠. 14번. 엔진이 기동되었는데도 시동 스위치를 계속 온 위치로 할 때 미치는 영향으로 맞는 것은 1. 시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2. 클러치 디스크가 마멸된다. 3. 크랭크축 전월이 마멸된다. 4. 엔진의 수명이 단축된다. 정답은 1. 시동 전동기의 수명이 단축된다. 클러치 디스크나 크랭크축 전월이나 엔진 수명과는 관계가 없어요. 15번. 세미실드빔 형식의 전조등을 사용하는 건설기계 장비에서 전조등이 점등되지 않을 때 가장 올바른 조치 방법은 1. 렌즈를 교환한다. 2. 전조등을 교환한다. 3. 반사경을 교환한다. 4. 전구를 교환한다. 정답은 4. 전구를 교환한다. 실드빔식은 밀폐형 구조로 되어 있어 전구 교체 불가하므로 전조등 일체를 교환해야 해요. 16번. 배터리의 충방전 작용은 다음 어떤 작용을 이용한 것인가? 1. 발열작용. 2. 자기작용. 3. 화학작용. 4. 발광작용. 정답은 3. 화학작용. 17번. 납산 축전지를 오랫동안 방전 상태로 두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원인은? 정답은 1. 극판이 연구 황산납이 되기 때문이다. 18번. 교류 발전기에서 전류가 발생되는 곳은 1. 스테이터. 2. 전기자. 3. 로터. 4. 정류자. 정답은 1. 스테이터. 직류 발전기에선 전기자에서 전기가 발생돼요. 19번. 토크 컨버터 동력 전달 매체로 맞는 것은 1. 클러치판. 2. 유체. 3. 벨트. 4. 기어. 정답은 2. 유체. 20번. 지게차의 토크 컨버터에서 회전력이 최대인 상태를 말하는 것은 1. 유체 충돌 손실비. 2. 변속 기어비. 3. 종감속비. 4. 토크 변환비. 정답은 4. 토크 변환비. 21번. 장비의 운행 중 변속 레버가 빠질 수 있는 원인에 해당되는 것은 1. 기어가 충분히 물리지 않을 때. 2. 클러치 조정이 불량할 때. 3. 릴리스 베어링이 파손되었을 때. 4. 클러치 연결이 분리되었을 때. 정답은 1. 기어가 충분히 물리지 않을 때. 22번. 클러치 라이닝의 구비 조건 중 틀린 것은 1. 내마멸성, 내열성이 적을 것. 2. 알맞은 마찰 계수를 갖출 것. 3. 온도에 의한 변화가 적을 것. 4. 내식성이 클 것. 정답은 1. 내마멸성, 내열성이 적을 것. 내마멸성은 마멸에 견디는 성질이고 내열성은 열에 견디는 성질인데 둘 다 높아야 좋겠죠. 23번. 타이어식 건설기계 정비에서 토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토인은 반드시 직진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2. 토인은 직진성을 좋게 하고 조향을 가볍도록 한다. 3. 토인은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앞보다 뒤가 좁은 것이다. 4. 토인 조정이 잘못되었을 때 타이어가 편마모된다. 정답은 3번인데 토인은 좌우 앞바퀴의 간격이 뒤보다 앞이 좁은 것이다. 라고 해야 옳아요. 24번. 지게차의 안전한 적재 작업을 위해서 적절한 마스트 전경각은 1. 5에서 6도. 2. 10에서 12도. 3. 15에서 16도. 4. 20에서 22도. 정답은 1. 5에서 6도. 후경각은 10에서 12도가 적절해요. 25번. 지게차의 조종 레버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로어링. 2. 덤핑. 3. 리프팅. 4. 틸팅. 정답은 2. 덤핑.
리프트 레버로 포크를 상승 또는 하강하고 틸트 레버로 마스트의 기울기를 조정해요. 덤핑은 덤프트럭 같은 데나 있겠죠? 26번. 지게차의 포크 위에 올려진 화물이 마스트 후방으로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짐바지 틀을 무엇이라 하는가? 1. 핑거보드 2. 백레스트 3. 리프트 체인 4. 카운터 웨이트 정답은 2. 백레스트. 핑거보드는 백레스트에 지지되어 포크를 설치하는 수평판을 말해요. 27번. 덤프트럭이 건설기계 검사소 검사가 아닌 출장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1. 너비가 3m인 경우 2. 최고 속도가 시속 40km인 경우 3. 차체 중량이 25톤인 경우 4. 당해 검사를 받을 건설기계가 지방에 있는 경우 정답은 1. 너비가 3m인 경우. 출장 검사를 받으려면 너비가 2.5m 초과, 최고 속도가 35km 미만, 총 중량이 40톤, 축중량이 10톤 초과하거나 도서지역이어야 해요. 28번.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의 취소 정지 사유가 아닌 것은 1. 등록번호표 식별이 곤란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2. 심신장애자 3.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기계에 중대한 사고를 발생케 한 때 4. 부정한 방법으로 조종사 면허를 받은 때 정답은 1. 등록번호표 식별이 곤란한 건설기계를 조종한 때. 번호판에 이물질이 묻어서 식별이 곤란하다고 면허증을 취소하거나 정지한다는 건 너무 가혹하겠죠? 29번. 차량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진행할 때 아래와 같은 3방향 도로 명표지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차량을 직진하면 경복궁 방향으로 갈 수 있다. 2. 차량을 좌회전하면 이순신로에 진입할 수 있다. 3. 차량을 우회전하면 세종대왕로 도로구간의 시작 시점에 진입할 수 있다. 4. 차량을 좌회전하면 이순신로 도로구간의 시작 시점에 진입할 수 있다. 정답은 4번이 틀렸고요. 도로구간의 시작과 끝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설정되므로 좌회전하면 이순신로의 끝 지점에 진입할 수 있다로 해야 맞아요. 30번. 도로교통법상 눈이 20mm 미만 쌓인 경우 운행속도는 얼마를 줄여서 운행해야 하는가? 정답은 1. 20%. 노면이 적거나 눈 20mm 미만이면 흔한 경우니깐 20% 감소. 노면이 얼거나 눈 20mm 이상이거나 가시거리 100m 이내인 경우는 심각한 상황이니깐 50% 감소. 무조건 한 문제 나오니까 꼭 외우세요. 자, 1회분 풀어보셨는데 어떠세요? 할만하시죠? 기능사 시험은 문제은행에서 반복 출제되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시다 보면 합격 점수는 무난히 받으실 거예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